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커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들의 수준을 알게 되고 또 그들에게만 지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올바른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커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오랫동안 채널의 차별성을 알아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까지 가입을 해서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의 노출에 위해서 이제 처음 JM 워커 유튜브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트레이너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고요. 자, 트레이너를 그만둔 사람들이 그 다음 직업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직업들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분을 지도했던 트레이너들이 갑자기 다니던 곳을 그만두고 또 여러분을 레슨을 진행을 하던 여러분들이 PT를 받던 트레이너가 갑자기 여기를 그만두고 또는 갑자기 트레이너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또는 여러분이 PT를 받았던 트레이너가 1년,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서 불편한 부탁을 하는 트레이너들이 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았던 트레이너가 느닷없이 한 5년 지나서 전화를 한 다음에 갑자기 뭐 만나자 해드릴 말이 있다, 뭐 회원님을 위해서 제가 뭔가 좀 해드릴 게 있다, 뭐 이러면서 은근슬쩍 이상한 접근을 하는 트레이너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먼저 한번 적어놓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너를 그만둔 사람들이 트레이너를 그만둔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부분이라고 또 쓰겠습니다. 트레이너를 그만둔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하게 되는 다음 직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자, 트레이너를 그만둔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하게 되는 다음 직업. 자, 여러분들이 거액의 10회에 뭐 50만 원, 60만 원 돈을 지불해서 1대1 PT를 받았죠. 1대1 PT를 받는데 나를 지도해 줬던 트레이너가 갑자기 레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트레이너를 그만둬요. 또는 다른 곳으로 가.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나도 선생님이 좋았기 때문에 선생님을 따라갔어. 근데 갑자기 거기서 트레이너를 또 그만둬.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도받으려고 업체까지 바꾸면서 따라갔다가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죠. 버림을 받는 거지. 자, 아무튼 트레이너를 그만둔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하게 되는 다음 직업. 자, 여러분들이 트레이너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운동 분야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PT를 받지 않더라도 헬스클럽 한 곳을 정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트레이너가 계속 바뀔 거예요. 자, 그 부분부터 한번 적고 이야기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스클럽.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을 다녀요. 짧게는 6개월에서 여러분들이 12개월이죠. 1년. 자, 여러분들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헬스클럽을 다니다 보면 그 헬스클럽,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헬스클럽의 트레이너가 어떻게 돼요? 트레이너가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1년 또는 그 이상, 뭐 2년, 3년 이렇게 그곳을 다니다 보면 트레이너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A라는 트레이너는 계속 있어요. 수업도 잘해요. 수업도 열심히 하고 항상 시간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간표가 채워져 있어요. 항상 레슨도 많이 하고 레슨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뭔가 밝고 알려주는 것도 많고 레슨을 안 받더라도 알려주는 게 많고 뭔가 A라는 트레이너는 약간 이런 이미지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B, C, D라는 트레이너가 있어요. B라는 트레이너 한 2개월 있다가 그만뒀어요. C라는 트레이너 한 6개월 있다가 그만뒀어요. D라는 트레이너 1년 있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 그만둔 자리에 또 어떤 트레이너가 오겠죠? 그런데 이 트레이너도 조금 있다가 그만둬요. 조금 있다가 그만둬.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에서 2년, 3년 그 어떤 헬스클럽을 다니다 보면
오래 있는 트레이너가 한 명 있고 수업도 많고 돈을 잘 벌고 있는 트레이너가 있는가 하면 왔다가 하고 또 왔다 가고 계속 왔다 가고 하는 트레이너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트레이너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을 잘 알려주는 트레이너가 아니고 여기 왔다가 그만두고 이런 왔다가 그만두는 트레이너한테 혹시 PT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PT가 예를 들어서 20회를 결제를 했어요. 근데 12회 정도 진행이 됐어. 8회가 남았어. 근데 8개가 남았는데 레슨이 8개가 남았는데 갑자기 트레이너를 그만둬. 여기를 그만두는 게 아니고 아예 트레이너를 그만둬. 트레이너를 왜 그만둬요? 지가 생각했던 직업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나 그냥 운동 좀 하고 사람들한테 운동 좀 알려주면 뭐 한 200, 300 벌고 그걸로 보충제 사 먹고 내 몸 만들고 대회 나가면 되겠지 했는데 실제로 트레이너가 되니까 트레이너는 뭐 하는 직업이에요? 트레이너는 타인의 몸을 건강을 책임져주는 직업입니다. 계속 지도해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나의 몸보다 회원님들의 몸을 우선시해서 또 노력을 그만큼 실제 지도하고 체육관에 있는 시간 외적으로도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트레이너로 정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성장을 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 잘 되는 거지. 연봉이 올라가고 수입이 극대화가 되는 거지. 전문성도 향상이 되겠죠. 전문성이 향상이 되니까 수입이 따라서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직업이 아니야. 들어와서 조금 뭐 이게 하다 보면 나도 잘 되겠지. 나도 저 트레이너처럼 시간표 차겠지. 이 사람은 이 수업이 많고 스케줄이 꽉 찬 트레이너는 그만큼 회원님들께 노력하고 전문성도 갖추고 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들어와서 조금 그냥 하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트레이너 그만두고 떠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전에 이제 제가 만났던 이제 트레이너들이 전문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도 좀 여러 개 찍었거든요. 그런 내용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이제 주제죠. 자, 트레이너들이 뭐 잠깐 이제 체육관 등록을 해서 등록이래요. 취업을 해서 이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직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금방 때려치고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지도력 뭐 이런 부분들 전문성이죠. 전문성.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타인들에게 다양한 목표와 생활 습관, 근사용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숙련도.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고 지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회원님께 이해시켜드리고 운동을 시켜드릴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양한 수없는 업체와 트레이너들이 많은 이 운동 분야에서 회원님께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나를 알리는 거 그게 뭡니까? 경쟁력이죠. 그런데 전문성, 숙련도, 노하우,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근무 시간에 만드는 게 아니고 근무 시간에는 지도하고 일을 해야죠. 회원님들 지도하고 PT도 하고 지도해야죠. 그러면 근무 시간 외에 예를 들어서 8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뭐 잠자는 시간 5시간, 6시간이다. 그러면 언제예요? 19시간이죠. 19시간 중에 일하는 시간 8시간 빼면 11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뭐 밥 먹는 시간 3시간이다. 3시간 빼. 밥 먹는 시간. 그럼 몇 시간입니까? 8시간. 그러면 8시간이 남잖아요. 이 8시간 동안 경쟁력, 전문성, 숙련도, 노하우를 키워서 경쟁력까지 만들려고 이 8시간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수업하고 지도하는 일하는 시간 8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8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키우려고. 그런데 8시간 일하고 나머지 밥 먹고 지운동하고 자는 시간 나머지 뭐 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띵까 놀면서 그게 전문가입니까? 그게 전문 트레이너예요? 아니죠. 전문 트레이너는 삶 자체도 모르는 거야. 누가 알려줘도 안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트레이너들 여기 체육관에 딱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어요. 딱 보면 벌써 진짜 여러분들을 위하는 트레이너와 그냥 여러분 뭐 인사도 안 해. 불친절해. 왜? 내가 누구를 위한 직업인지조차 트레이너가 누구를 위한 직업인지조차 모르고 내가 그 직업에 맞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친절하고 알려달라고 해도 대충 알려주고 PT를 해도 전문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금방 때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를 그만둔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하게 되는 다음 직업. 자, 요걸 이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너를 시작해서 조금 이제 트레이너 행세를 하다가 자기 전문성도 키우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합니다. 그 뭐예요? 노력이에요. 트레이너로서 자기가 부족한 걸 채우고 트레이너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안 합니다. 그냥 조금 어떻게 트레이너 하면서 조금 뭐 돈 좀 벌려고 이렇게 수업 연결시켜주고 다 할 줄 알고 있죠. 수업도 전문성이 있어야지 수업할 처음에 상담을 해서 전문성이 있어야지 등록을 하시죠. 수업 내용의 질적인 부분이 만족스러워야지 재등록이 일어나죠. 새로 들어오는 분들 무조건 상담해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등록하겠지. 등록하신 분들 내용이 좋으니까 계속 장기 등록을 하시겠죠. 시간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상담해도 등록도 안 돼. 그리고 한 번 10회 레슨 받고는 재등록도 안 돼. 그러니까 밑 빠진 장독대 이제 독에 밑에 구멍이 났어요. 거기 물을 계속 채우려고 하면 채워집니까? 계속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회원님을 연결시켜줘도 등록도 안 돼, 또 등록도 안 되고 또 오래 장기적으로 등록도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뭐 회원 한두 명 레슨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만둔다고. 그러면 이 트레이너들이 내가 전문성을 좀 갖춰서 회원님 상담을 잘해서 등록을 시켜드리고 몸을 바꿔드리려는 전문성도 만들고 숙련도도 만들어서 회원님들 몸을 바꿔드리는 거를 온라인으로 또 내가 표출을 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내가 근무 시간 외에 나머지 밖에 있는 시간 동안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해서 나를 선택해주게 회원님들한테 해서 정말 수업을 많이 해서 나도 돈도 잘 벌고 잘 되는 진짜 전문 트레이너가 돼야지라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이라는 것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트레이너가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만두고 이거 트레이너씨 이거 아니다. 트레이너 그만둬요.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여러분들이 PT를 받았어요. 전문성이 없었어요. 트레이너가. 어느 날 갑자기 트레이너 그만둔다고 떠나요. 무책임하게. 그런데 그랬던 트레이너 또는 여러분들이 PT를 온전히 다 받았어. 그런데 트레이너가 갑자기 어느 날 1년, 2년, 3년이 지난 뒤에 연락이 옵니다. 이거는 트레이너가 그냥 회원님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일하던 트레이너한테 연락을 하는 트레이너들도 있어요. 자, 과거에 트레이너 일을 했던 트레이너들이 갑자기 연락을 합니다. 자, 트레이너를 그만둔 사람들이 왜 그만두냐면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력을 안 합니다. 자, 요 부분은 꼭 적어 놓을게요. 빨간색으로 적겠습니다. 자, 트레이너를 그만둔 사람들의 특징은 노력을 안 합니다. 노력을 안 한다. 트레이너를 그만둔 사람들의 특징은 노력을 안 합니다. 알려줘도 안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가 못 돼요. 트레이너로서 갖춰야 될 모든 걸 못 갖춥니다.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둡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와 흡사한 거죠. 쉬운 것을 찾습니다. 쉬운 것. 쉬운 것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은 벌고 싶어 해요. 그런데 노력은 안 합니다.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너를 그만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제일 큰 것은 이거예요. 노력을 안 합니다.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노력을 안 하는 인간입니다. 쉽게 돈은 벌고 싶어요. 돈은 벌고 싶어. 노력은 안 해. 쉽게 돈을 벌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트레이너를 시작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빨이 좀 있습니다. 전문성은 없어도 내가 말은 좀 잘한다고 생각들을 해. 그래서 이 말빨로 어떻게 해서 좀 돈을 벌려는 이런 사기성이 높은 인간들이 트레이너를 많이 지원을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력은 안 해. 근데 돈은 벌고 싶어. 쉽게 하고 싶어. 전문성도 없어. 경쟁력도 없어. 트레이너 그만둬요. 근데 트레이너 다음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가 트레이너를 했던 거를 응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트레이너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트레이너로서는 대성을 못 했거든요. 근데 다음 직업으로 뭘 선택하냐면, 여러분 제가 적는 거 잘 보세요. 뭡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문적인 트레이너는 선택을 받아야 돼요. 나한테 회원님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것부터가 어려워. 응?
나를 선택해서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것부터가 어렵고, 상담을 오셨을 때 진짜 전문성을 동원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차별성을 알려드려야지 등록을 해. 그럼 등록을 한 상태에서 실제로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가슴 운동을 어깨로 하는 분을 가슴으로만 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어떤 기초적인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서 회원님이 나랑 운동을 했을 때 다른 트레이너와 혼자 운동을 했을 때랑 다른 트레이너랑 운동을 했을 때랑 나와 운동을 했을 때 차이점을 크게 알려드렸을 때 장기적인 회원님이 돼서 5년, 10년 동안 PT를 계속 받으면서 운동도 하고 변화가 되면서 그 이상의 다른 목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PT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트레이너들은 트레이너가 이런 걸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들어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만둬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러 오게끔 만들어야 되죠. 상담도 해야 되죠. 등록해서 또 몸도 만들어야 되지. 복잡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직업은요, 말로 어떻게 회원님을 설득시켜서, 소비자를 설득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다단계나 보험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단계나 보험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트레이너를 그만두고 다단계나 보험으로 가는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단계나 보험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업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시스템입니다. 진짜 이걸로 어떤 착취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다단계로 진짜 건전하게 사업으로서 법인 회사로서 잘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게 먹고 사는 분들도 있고, 다단계나 보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러 가는 트레이너를 그만둔 사람들이 두 번째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걸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왜? 트레이너를 그만뒀어요. 노력을 안 하고 쉽게 돈 벌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트레이너도 그만두는 거예요. 껄렁껄렁 있다가. 근데 얘들이 다단계나 보험을 선택합니다. 왜? 이제 자기가 사람들 좀 많이 만나보고 얘기 좀 해봤다 그거야. 그래서 보험 이제 설계사 뽑는 데 가서 이제 강연 같은 거 듣고 다단계 이제 신입사원들 뽑는 데 가서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등록도 하고 이렇게 뭐 해서 너도 돈 벌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쉽게 될 것 같지. 그러니까 뭐예요? 노력을 안 해요. 쉬운 것만 찾아요. 돈은 벌고 싶은데 쉽게 벌고 싶어 하니까 뭐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하고 얼만큼 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올라갑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만큼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이면서 이만큼을 벌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다단계나 보험 설계사 교육하는 데 가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 직업이 얼마나 생소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그들의 주머니를 열게 만드는가,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해요. 야, 이거 다단계 요거 갖다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면 뭐 보험 설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뭐예요? 보험 설계사 돼서 자기 가족하고 친구들 보험 들게 만들고 낯선 사람들한테 가서 보험 들게 하는 거 이제 어려우니까 노력하기 싫어서 포기해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친구만 보험 들게 하고 지는 그만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 설계사 시작해서 가족 친구만 보험 들게 하고 지는 그만두고 떠나고, 그러니까 또 보험 설계사 시작해서 가족하고 친구만 등록하게 만들고 지는 그만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사만 좋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다단계 뭡니까? 정말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과 구성원으로 되는 다단계도 있지만은 뭐예요? 이렇게 노력 안 하고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 딱 오게 해가지고 물건 사게 만들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빚지게 만들고, 실제로는 뭐 잘 될 것처럼 얘기해 주지만 결국은 네 돈을 뺏기는 거지. 내가 이거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고 싶은데 노력은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구슬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혹해가지고 다단계 가가지고 2, 3년 전에 PT 받았던 회원님한테 연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전화가 온다고. 여러분한테 전화가 와요. 실제 그런 일 있잖아요. 2, 3년 전에 PT 했던 트레이너한테 전화가 와. 회원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저 회원님 우리 언제 식사나 한번 할까요? 그러면 왜요? 제 회원님을 위해서 조금 이제 뭔가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압니다. 왜? 뭐지?
연락 한 번도 없던 트레이너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뭐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게 있다 이러면 뭐예요? 다 이런 거지. 다단계 아니면 보험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닷없이 연락이 와서 나에게서 뭘 원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한다.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 다단계 아니면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은 거절을 하죠. 자, 그런데 이 트레이너를 그만두고 자기가 말빨이 있고 좀 사람들을 만나봤으니까 보험이나 다단계 하면 좀 잘 되겠지라고 해서 시작을 한 사람들이 누구를 노려요? 내가 트레이너 하면서 지도했던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왜? 보험사에서 다단계를 했어요. 자기 친구나 가족한테 팔아먹어요. 그러다가 안 돼. 낯선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힘들어. 노력하기가 싫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머릿속에 내가 예전에 PT 했던 그 회원들한테 연락해야지 하고도 연락을 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지. 정신 나간 거죠. 이거 돈만 쫓아가고 어려운 건 싫어하고 쉬우게 하려니까 내가 레슨했던 회원님한테 전화해서 저 회원님 혹시 보험 들고 계세요? 우리 회원님 혹시 제가 뭐 좋은 거 좀 팔려고 하는데 건강상품인데 뭐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PT의 대중화를 통해서 1:1 개인 트레이닝을 많은 분들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 트레이너에게서 시달림을 당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느닷없이 연락을 해가지고 뭐 다단계 상품 팔려고 하고, 실제 트레이너를 하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단백질 보충제 성분표랑 가격표, 원료, 재료 어디서 오는지 다 보면 가격이 비슷해요. 그런데 가격 덤탱이 씌워서 뭐 팔아서 좀 돈 남겨 먹으려고 회원님의 건강과 몸의 변화를 지도해주는 트레이너가 그 회원님한테 비싼 식품 좀 어떻게 팔아가지고 돈 남겨 먹으려고 하는 놈들도 있고, 트레이너를 하면서 이거를 같이 하는 놈도 있습니다. 이거를 회원한테서 어떻게든 돈을 더 어떻게든 벌려고 끄집어서, 근데 자기는 좀 쉽게 하면서 어떻게든 돈 벌까 이렇게 머리 굴리는 놈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이지. 트레이너를 그만둔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하게 되는 다음 직업은 좀 더 쉬우면서 말빨로 어떻게 해서 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걸 궁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들어보면 약간 사기성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사기꾼? 그거예요. 전문성이 없어, 노력을 안 해. 그런 트레이너들이 대부분 그만두고 보험이나 이 다단계 쪽으로 가는 트레이너들의 공통점은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력은 안 하면서 돈은 벌고 싶어. 근데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궁금하지 않아. 왜?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에서 조금 내가 뭘 해서 더 벌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지들도 사기를 당하고, 또 실제 그걸 하면서 내가 전에 지도했던 회원들한테 연락해서 피해를 주는 거죠. 또는 내가 같이 일했던 트레이너한테 연락을 하거나 내가 같이 있던 관장님, 대표한테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모두 여러분께 해드린 상태에서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트레이너를 그만둔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하게 되는 다음 직업 뭐라고요? 트레이너를 그만둔 사람들, 트레이너를 그만둔다는 것부터가 노력을 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던 내가 그 직업에 맞는 내가 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트레이너가 돼서 돈도 잘 벌고 있죠. 근데 실패한 거예요. 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트레이너가 안 된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노력을 안 했어요?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겠어요? 또 그런 노력의 정도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트레이너를 했던 거를 좀 이용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말도 좀 했고 이러니까 이런 걸 내가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만 정작 본인들이 여기서는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트레이너로서는 본인들이 능력을 못 만들어서 못 버티지만 여기에 가서는 자기들이 또 이용을 당하는 거죠. 이런 씁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절대 그런 인간 만나지 마세요. 그런 인간을 트레이너로서, 그러면 또 트레이너를 그만두고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 연락받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운동 분야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만 20년 차, 동작 자세 알려주냐고요? 아니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드리는 개인 트레이닝 20년 차, 운동 분야 활동 21년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뢰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지도한 방대한 자료가 네이버 블로그에 다 고스란히 있습니다. 신뢰도 돼요. 제가 운동 분야에서 겪어오면서 대부분 90% 이상 트레이너들이
트레이너에 정착을 못하고 그만둔 사람들의 그 이후의 직업 그런 거 보면요, 과간입니다. 다 이렇게 된 분들 많아요. 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 분야가 아무나 다 시작할 수 있게, 이 개나 소나 시작할 수 있게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도 진짜 정말 속상하지만, 들어와서 이렇게 설치다가 그만두고 떠나고 그러면서까지 또 회원님들을 귀찮게 하는 이런 인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운동 분야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짜증나요. 자,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운동 분야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더 못하고 이제 들어올 수조차 없는 그런 운동 분야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하려는 분들의 수도 줄고 PT를 받는 이제 수요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회원님들을 위하지 않는 헬스클럽들은 폐업을 하고, 전문성이 없는 PT 스튜디오들은 폐업을 하고, 또 잘 되는 PT샵이라고 해도 트레이너 그 개인이 전문성이 없으면 잘 되는 PT샵에 가도, 잘 되는 PT샵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있는 트레이너들이 전문성이 있고 잘하기 때문이죠. 전문성 없고 노력 안 하는 트레이너가 거기 가면 돈 법니까? 못 벌죠. 결국에는 트레이너 한 명이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트레이너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는 지금 트레이너를 하면서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돈만 벌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트레이너가 있다면 생각을 조금은 고쳐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사람은 30대 이후로, 거의 성인이 된 이후로는 우리 뇌에 저장된 판단 기준과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발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자꾸 살아가려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변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 어떤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뻔히 보이는 트레이너는 구인도 안 하고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얘 아니다 싶으면 바로 퇴사를 시키죠. 우리 회원님들께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트레이너는 바로 가차없이 내보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긴 시간이지만 이 영상을 경청을 통해서 트레이너를 그만뒀는데 PT를 예전에 받았는데 그 트레이너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뭐 보험 얘기를 하든지 갑자기 뭘 팔아먹으려고 한다, 나한테.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노력을 안 하면서 돈은 벌고 싶어, 쉽게. 그래서 트레이너는 그만두고 또 다른 거 쉽게 하려고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트레이너가 뭐 팔려고 보험 얘기하면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전화번호 차단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여러분 삶에서 다시는 만날 필요가 없고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 좋게 얘기하면 그런 인간입니다. 자, 그런 인간들이 트레이너를 많이 시작했다가 트레이너 그만두고 뒤에까지 지저분하게 여러분에게 또 접근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제2의 워커 유튜브 채널의 차별성을 알아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까지 가입을 해서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음으로 또 제2의 워커 유튜브 채널을 보러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영상이 또 도움이 됐다면은 소중한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